화창한 날, 꼬마 녀석들이 제 몸집보다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어찌나 신이 났는지 무거운 물고기를 들고도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볍기만 합니다. 어서 달려가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입이 근질거립니다. 이렇게 꼬마 녀석들의 특별한 대어는 어른으로 성장한 낚시꾼들의 오랜 꿈과 희망이 됐습니다. 오늘도 대어와의 한판 승부를 겨룰 낚시꾼들의 출조 준비가 한창입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물고기를 만나러 가는 길. 모든 낚시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이 꾼들의 마음을 달래줄까 흥분되기만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우리의 낚시꾼들.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모두 각양각색이지만 오늘 하루 이들의 소망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대어의 꿈입니다. 여기 그 소망을 현실로 이뤄줄 바다가 낚시꾼들의 방문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대어란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찌릿하다면 당신은 분명 낚시꾼입니다. 낚시꾼이 되는 순간 물고기에 대한 욕심은 평생의 낙이자 업이 됩니다. 그저 낚시가 좋아 떠나온 여행이니 낚은 물고기의 숫자와 크기가 무엇 그리 대수냐고 말하는 낚시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낚시꾼은 길을 가다 사먹는 붕어빵도 큰 것만 골라 먹습니다. 대어에 대한 낚시인의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낚시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즐기며 손맛도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낚시인들에게 대어라 하면 하나의 꿈이자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듯한 기분에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어를 만날 수 없지만 대어를 낚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꿈을 이뤄가듯이 하나의 희망이자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어를 낚았을 때 흥분감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죠. 드디어 오늘의 첫 손님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씨알이 그리 굵진 않은 상사리급의 참돔입니다. 하지만 짜릿한 손맛을 안겨준 이놈 덕분에 벌써부터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화가인 무보의 어조도입니다. 멋진 수염을 가진 잉어의 유려한 자태와 카리스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이런 대어 한 마리쯤은 키우고 계실 겁니다. 드넓은 바다가 품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 낚시꾼에게 대어는 꿈에서도 그리던 열망의 대상이자 동시에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낚시 인생의 희노애락을 생생히 증언해줄 추억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말입니다. 바다의 폭군이란 별명으로 더욱 유명한 부시리 한 마리가 낚시꾼과 팽팽하게 대치 중입니다. 버티는 힘으로 봐선 결코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지만 그럴수록 낚시꾼의 투지는 더욱 불타오릅니다. 바다의 폭군을 한 손에 움켜쥐고 코앞에서 대면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자 낚싯줄을 당기는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만 낚싯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놈에게 허를 찔리고 나니 헛웃음도 나오지만 다른 놈과의 또 다른 만남이 기대됩니다. 문득 새벽녘쯤 되니까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고 낚시터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잠도 오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느냐 싶은 그 순간에 갑자기 4미대 찌가 물 위로 싹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때 낚싯대를 쳤습니다. 쳤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이 좋은지 제가 물속에 뛰어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낚싯대를 세우려고 손을 번쩍 드는 순간에 너무나 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 위에서 춘벙청벙하면서 뛰는 느낌을 보니까 붕어가 이렇게 큰 거 있을 수가 있느냐고 갑자기 흥분이 되고 가슴이 송방아이 치듯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 고기를 과연 내가 잡아낼 수 있을까? 잡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고기가 계속 사투를 하고 있고 제 마음은 정말로 막 둥강둥강둥강 계속 뛰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고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됐다는 진념, 대어를 낚았다는 그 기분에 제가 열심히 끝까지 그 고기를 제압을 했습니다. 그 고기를 뜰채에 담고 끄잡아내는 순간 이게 5자였구나. 너무 컸구나. 그때 그 설레임과 기대감은 어느 세상 삶을 살아도 비교할 수가 없죠. 너무나 좋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물을 만날 수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낚시하면서 또 다른 그런 대물을 꿈꾸며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어는 어렵게 낚을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추억은 두터워지는 법인가 봅니다. 대어를 낚았을 때 맛보았던 그 벅찬 기쁨과 떨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평생 낚시를 하며 늙어가겠다는 우리 낚시꾼들에게 물고기가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추억이었습니다. 예스런 나루에 걸렸던 구름 거치지만 남쪽 시내에는 아직 부슬비 온다. 손에 낚싯대 하나 들고서는 물가에 가서 고기를 낚는다. 드리운 낚싯줄에 금눈이 뛰더니 허청하고 낚싯줄이 늘어진다. 다른 날 주문왕을 만나면 응당 뒤 수레에 태워주리라. 자연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고 삶의 여유를 위해 낚시를 즐겼던 우리의 선조 낚시꾼들. 사대부 낚시꾼들은 수많은 그림과 한시를 통해 대어의 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어는 바로 입신양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늘없는 낚싯대로 물고기가 아닌 새우를 낚았던 낚시꾼의 대명사 강태공. 그는 낚시를 핑계 삼아 세상으로 나아갈 때를 기다렸고 결국 주문왕에 의해 중용돼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한시에 입신양명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금린어는 비늘의 무늬가 아름다운 쏘가리나 금빛 자라를 상징했습니다. 지금도 대어 중의 대어로 사랑받는 쏘가리는 당시에도 걸어라고 불리며 입거를 상징하는 귀하디 귀한 물고기였습니다. 조정규의 쏘가리가 신선의 꽃이라 불리는 복사꽃과 나란히 그려져 부드럽고 미끈한 자태를 뽐냈다면 신사임당의 쏘가리는 조선의 산천에 살던 우리 쏘가리만의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거를 상징해서 걸어라 불리던 쏘가리. 신사임당이 아들 이율곡의 입신양명을 소망하며 정성스럽게 그려나간 작품은 아니었을까. 어릴 적 낚았던 대어는 하나의 희망이 됩니다. 물속엔 항상 대어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어린 소녀는 어른이 돼서도 이런 믿음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저에게 있어서 대어란 흔히들 낚시인 여러분들이 말하는 감성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61, 62, 63cm 정도의 감성돔은 저도 여러 마리를 낚았습니다. 낚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65cm 감성돔을 낚싯대로 잡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줄락을 이제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형 낚싯대를 들고 가서 낚싯대로 65cm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그 기분의 대어는 정말 제 마음의 대어였습니다. 대어란 우리 낚시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항상 갯바위 앞 물속에는 항상 대어가 있다라는 생각과 어떤 준비되어 있는 도전정신,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대어는 언제든지 자기한테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낚시를 통해서 어떤 이런 도전정신과 준비된 도전정신과 믿음, 이런 이 정신을 낚시에서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제 앞으로 인생에 이런 그 낚시 정신을 접목을 시킨다면은 내 인생에 또 다른 대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낚시를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값진 것을 얻기 위해 인내하고 집중하는 모습은 비단 낚시터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지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와, 왔다 왔어요. 뭐냐?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꿈꾸는 삶의 소중한 목표들. 낚시꾼 특유의 집중력과 인내심만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꼭 대어가 걸려들 것이 분명합니다. 상사리? 상사리 되겠습니다. 1993년 부여에서 발굴된 백제 금동 대향로의 뚜껑에는 낚시꾼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큼지막한 바늘을 손에 쥔 낚시하는 신선입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기쁨은 낚시하는 신선이 낚았을 법한 날개 달린 상상의 물고기입니다. 낚시꾼이 꿈꾸는 환상적인 대어가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중국 명나라의 궁정화가였던 이재의 작품 금고 승리도에는 하늘로 승천하는 큰 잉어가 등장합니다. 하늘을 누비는 물고기, 대어 중의 대어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날개가 달린 환상의 물고기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존재하는 괴이하고 신비한 물고기도 있습니다. 바다의 깊고 깊은 지면에서 산다고 전해져 오는 실러캔스는 그동안 6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 아프리카 남부 해안에서 실러캔스가 낚여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게만 해도 50kg이 훌쩍 넘었다고 하니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낚아보고 싶은 신비한 물고기입니다. 실러캔스가 물고기의 전설이 된 것은 기묘하게 생긴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기어다니기 때문입니다. 낚시꾼들을 흥분시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떼고기의 출현입니다. 휘영청 보름달이 뜬 밤, 물고기의 축제가 열리는 곳. 보름달을 품은 물속에서 물고기들만의 화려한 원무가 시작되는 그곳. 지금 이 순간 낚싯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면 당장 길을 나서야 합니다. 대어를 사랑하고 도전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낚시꾼이라면 한시도 지체할 겨를도 이유도 없으니까요. 대어의 꿈을 접을 수 없다면 용기 있게 도전해 오직 앞으로 나가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낚시에서든 인생에서든. 이루고자 하는 꿈이 크고 두둑한 배짱을 가진 낚시꾼들이 드디어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작은 고깃배에 몸을 실은 꾼들의 낚시 여행에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거친 파도를 헤치고 갯바위에서의 행복한 낚시를 즐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바다에 살을 내는 듯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매서운 칼바람은 나뭇가지를 꺾어버릴 듯 그 기세가 등등하고 낚시꾼이 탄 배는 위태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방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바다의 노여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제 아무리 용감한 낚시꾼이라도 자연의 위용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낚시인들은 사력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쉽게 포기할 것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길을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급기야 집채만한 파도가 그들을 위협합니다. 배의 운명은 풍전등화. 이러면서도 낚시인들은 왜 그토록 낚시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걸까? 바로 인생의 도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얘기인데요. 저한테는 정말 무서웠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했어요. 태풍이 올 걸 알면서도 저희 형이 육지에 있는 틈을 타서 동네 형에게 거문여라는 그 섬을 꼭 낚시를 하고 싶으니까 태풍이란 한 2, 3일 정도가 파도가 소요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비상식량을 챙겨서 3일간 버틸 수 있으니까 내려달라 해가지고 그 전날 그 낚시가 아주 좋았었거든요. 조항이 좋아서 그걸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올 걸 알면서도 낚시를 그 고집을 피워서 거기서 3일간 태풍 속에 갇혀서 정말 죽을 고생하고 물 한 모금 못 넘기고요. 3일을 상반신만 들어가는, 맨 꼭대기 상반신만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한 굴 속에서, 동굴 속에 사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지금도 혼자서 가끔 낚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 자리를 지나갈 때, 그 포인트를 지나갈 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지금도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런 그 무서운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도 너무너무 낚시를 좋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때도 그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거기서 3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추억이지만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나 제 그 낚시 벗들은 추억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한테는 공포였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잔뜩 화가 났던 바다는 어느새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곤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감동한 듯 자연은 다시 그들에게 넓은 품을 내어주려나 봅니다. 낚시인들은 다시금 깨닫습니다. 파도가 거셀수록 물고기와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짐을, 바람이 거셀수록 낚시의 지혜는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곤들의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낚시 무용담 속의 낚시꾼은 늘 강인하고 용감무쌍합니다. 하지만 좋아서 즐기는 낚시라고 해서 낚시의 일상이 매번 즐겁기만 한 것도 안전이 보장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옛날에 듣기를 동강 7리탄 여울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숲이 울창했다네. 말이 멈칫거리며 건너지를 못하니 5월에도 눈소리가 난간에 쌓였더라. 그래서 머리 허연 엄처사가 평생을 가죽 빼자 입고 낚시를 했다지. 비도 없는 한낮에 구름이 푹푹 찌거든 한번 한소대에 올라 돌 난간에 앉아보구려. 그대들의 얇은 옷이 추운지 아닌지를. 낚시꾼이라면 이 한시의 내용이 내 이야기인 듯 구구절절히 와닿을 것입니다. 하지만 낚시터에만 오면 없던 힘도 불끈 솟는 여러분은 천상 즐거운 중독에 빠진 행복한 낚시꾼입니다.
어린 시절 수수깡으로 낚았던 큰 물고기 한 마리는 어린 소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대어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어느덧 어른으로 성장한 소년 낚시꾼은 꿈속의 대어를 찾아 쉼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위험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낚시꾼이 되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낚시 여행이었지만 그는 삶의 지혜와 도전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대형 참치와 치열한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 대어를 낚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기에 산티아고의 모험과 집념은 더욱 감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우리의 낚시인들. 그들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산티아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꿈을 욕심이나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녕 우리의 꿈은 작은 소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아니 결코 보려 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풍속화가 브레겔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입니다. 인간에게 잡힌 큰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작은 물고기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작은 물고기의 입에는 그보다 작은 물고기가 또 물려져 있습니다. 큰 물고기로도 성에 차지하는 인간들은 작은 물고기의 배를 갈라 또 생선을 꺼내고 있습니다. 브레겔이 비판한 것은 바로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웃어넘기기엔 마음이 무거워지는 작품이 있습니다. 유명한 풍자가이자 판화가인 그랑빌의 물고기의 사람 낚시. 물고기들이 낚는 것은 물질의 유혹에 약한 인간 군상들입니다.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는 돈과 보석, 술병, 골통품 등입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면 늙은 나무조차 물속의 인간들을 들여다보며 사람 낚시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간을 조롱하는 물고기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체험이 도를 넘어 자연과 세상을 오염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들판 경치는 푸르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는데 솔 사이로 천천히 걷는 길은 높았다 낮았다 하네. 모래 희고 물은 푸르러 티끌 세상 찌꺼기 없는데 낚싯대에 잡은 어리석은 사람이 강물을 더럽힌다.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낚시를 하는 것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과 가장 가까이에서 숨쉬는 낚시인들은 우리의 자연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고 조항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의 품이 그리워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도 자연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혜택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의 자연과 어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관심과 실천입니다. 우리 선조 낚시꾼들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우리의 낚시꾼들은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아버지를 보며 낚시인의 꿈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 미래 낚시꾼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낚시 문화를 실천하고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낚시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자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버린다면 그 자리엔 사랑과 배려의 따뜻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알 많이 낳고. 자연이 인간을 사랑하고 다시 맞아주는 것처럼. 하지만 인간이 계속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자연은 우리를 향해 더욱 매서운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개울가 이끼 낀 물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낚시 들이우고 아침이 가고 저녁이 와도 실증내지 않는다. 내 물고기 즐겁게 노는 것 바라보면서 나 역시 나를 잊고 낚싯대를 들고 있네. 우리 선조들은 평생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를 보며 늘 정신이 깨어 있으니 선비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진 물고기를 선조들이 존중하고 사랑하면 당연한 것이었고 그런 애정을 담은 많은 그림과 한시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낚시터에도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걱정을 잊고 한없이 솔직해지는 시간. 낚시터의 밤은 자연이 주는 소중한 안식의 선물입니다. 낚시꾼에게 물고기는 단순히 포획의 대상이 아니라 물을 사이에 두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느 깊은 밤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으로 튀어올랐다면 그 광경을 오직 나만이 보았다면 믿으셔도 좋습니다. 물에 사는 당신의 절친한 벗이 오랜만에 낚시터를 찾은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음을. 물고기가 낚시꾼의 벗이라면 물고기를 품은 깊은 물은 낚시꾼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흐르지 않고 오직 순리대로 흐르는 물. 선조 낚시꾼들은 항상 깨끗한 물을 닮으려 부단히 노력했고 때론 물에 발을 씻는 탁 쪽으로 세상의 때를 지우려고도 했습니다. 이 상자에 어가 한 면도입니다. 한 낚시꾼이 낚시하던 도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조항에 연연하지 않고 자주 쉬며 자주 낚는 낚시의 그 여유로움이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낚시터에서의 휴식이야말로 고단한 인생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낚시꾼만의 사치이고 소박한 행복일 것입니다. 특히 밤낚시는 조항에 대한 기대감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이 허락한 선물입니다. 밤낚시는 낮낚시보다 밤에 하면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나 혼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또 낚싯대를 던져 놓으면 찌의 그 캐비나이트 불빛의 연연함과 뭔가 대물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밤낚시를 자주 즐기게 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 강물 위로 흐르는 피리 소리는
바삐 길을 재촉하던 나그네의 발걸음도 멈추게 합니다. 한 낚시꾼이 자연과 벗하며 피리를 불고 그 또한 자신의 피리 소리에 세상사의 슬픔과 괴로움, 한탄을 모두 실어 떠나보냅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자연의 흥취라면 저 피리 소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마음속의 흥취일 것입니다. 낚시는 물고기만을 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변을 둘러보면 나 자신이 보이고 물처럼 흘러갈 소중한 인생이 느껴집니다. 낚시꾼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자연과 가장 가까이에서 벗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삶입니다. 이끼 낀 강가에서 전종일 낚시 들이우나 겨우 피라미 한 마리 잡고 낚싯줄 거두었네. 마음은 쓰리지만 웃어버려야지. 대물은 원래 잘 안 걸리는 게야. 진정한 낚시꾼이라면 조과에 초연해져야 한다지만 그래도 낚시꾼이라면 대어를 낚을 생각에 늘 긴장되고 설레는 것이 사실입니다. 꽤 오랫동안 입질이 없어 슬슬 허리도 쑤셔오고 모기가 발동하려는 찰나 드디어 늠름하게 잘생긴 친구가 낚시꾼을 찾아왔습니다. 월척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쉽지만 낚시꾼의 자존심을 세워주기엔 충분합니다. 한참 동안 입질이 없다가 오랜만에 한 수 건졌습니다. 비록 30이 약간 안 되는 사이즈지만은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한 마리가 나옴으로 인해 가서 낚시꾼들이 밤낚시하는 묘미가 있는가 봅니다. 저도 한 마리를 잡으니까 지금 약간 흥분되네요. 기분도 좋고 마음도 설렙니다. 조과가 시원찮은 날, 작지만 실한 놈 한 마리만 낚아도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춤을 추고 싶어질 겁니다. 낚시꾼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너무도 솔직하게 풍겨져 나오는 흥겨운 작품입니다. 소박한 조과가 주는 행복 또한 낚시꾼만이 느낄 수 있는 낚시의 재미이자 보람입니다. 또 입질이 왔습니다. 꼭 물고기를 많이 낚아야 날씨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입질. 그놈이 작든 크든 그때의 기쁨은 낚시의 맛이자 인생의 오묘한 맛이기도 합니다. 낚시를 위해 물때 시간은 칼같이 맞춰 움직이는 그들이지만 뭐가 그리 바쁜지 낚시터에만 오면 하루 한 끼도 제때 먹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모처럼 낚시 벗들이 모였으니 정성스레 솜씨를 발휘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같이 나눠 먹는 그 두터운 정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하는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낚시터에 가면 함께 어울릴 마음 맞는 벗들이 있으니 없던 흥도 절로 생기고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마침 지나가시는 동네 어르신께도 식사를 청해봅니다. 낚시터에서의 소박한 만찬, 제 아무리 부자인들 그 누가 이 어울림의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낚시터에 나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옛날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생각도 나고, 특히 친구가 음식을 맛있게 많이 장만해 와서 친구들과 여럿이 먹으니까 이 기분도 좋고, 그래서 참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낚싯대 가볍게 던지니 흥겹기만 하고, 잔고기 늘 잡히니 또한 예쁘기만 하다. 금도로 가늘게 썬 회가 어찌 없을거나, 푸른 냄비에 끓이니 신선하기도 하다. 가난해서 찬 없음에 크게 웃지만 오직 물고기는 넉넉하니 돈 걱정은 마시라. 떠나왔다면 다시 떠나가야 하는 것이 낚시 여행입니다. 호젓한 낚시터에서의 몇 시간 혹은 며칠은 꿈처럼 빨리도 흘러갔습니다. 낚시인들이 낚시터에 두고 가는 것은 무엇이고 얻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 친구들과 한 밤낚시는 참 즐거웠습니다. 낚을 때의 희열도 있었지만 못 낚을 때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자연을 벗삼아 낚시를 하면서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열심히 나의 삶에 충실하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주 가볍거나 혹은 살짝 무겁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이번 여행에서의 조항이 형편없었다면 이 낚시꾼처럼 표정이 왠지 씁쓸해할 테고요. 만약 조항이 만족스러웠다면 이 낚시꾼처럼 발걸음에 흥이 묻어날 겁니다. 모든 낚시꾼들이 이왕이면 신명나는 낚시꾼이자 능력 있는 가장이 되길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애써 낚은 물고기를 자랑스레 들고 가족들에게 향하는 길. 얼큰하게 술이라도 한 잔 걸쳤다면 저절로 노래가 나올 테지요. 산 위로 뜬 보름달이 휘영청 밝기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삶도 이 낚시꾼을 꼭 빼닮았습니다. 승진을 하거나 보너스라도 받은 날이면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이 얼마나 흥겨운지 가장으로서 충만한 행복감에 젖어들곤 합니다. 비록 조그마한 물고기라도 기쁨에 넘쳐 가정으로 되돌아오는 낚시인이자 아버지, 그분의 행복이 곧 우리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낚시꾼의 귀가는 언제나 애틋하고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은 그들의 또 다른 낚시터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낳고 사랑을 낳고 행복을 낚을 것입니다. 낚시꾼이 떠난 빈자리, 물도 하늘도 나무도 물고기도 그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제 낚시의 시간은 멈추고 세상의 시간은 바삐 흘러갑니다. 어쩌면 전쟁터같이 급박하고 고달픈 세상에서 우리의 낚시꾼들은 하루하루 지쳐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다시 낚시터로 돌아온다면 자연은 기꺼이 그들을 품어줄 것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렇듯 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낚시꾼을 희망을 품은 여행자라고 말합니다. 낚시꾼은 물고기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낚시의 기술로 인생의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입니다. 나에게 낚시란 삶의 일부이자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함께 어울려 다녔었고,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 자연을 같이 벗하면서
명상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좀 작은 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작은 그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다툼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가족들이 나를 이해를 해주고 또 낚시를 또 이해를 하니까 또 주말에 한 번씩 같이 나올 때는 또 더 좋은 어떤 그런 가족적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족들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낚시는 나의 친구이자 영원히 함께 할 좋은 취미가 될 것 같습니다. 낚시꾼들은 오늘도 대어의 꿈을 안고 새로운 낚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낚시가 아닙니다. 마음속의 대어는 내가 비움을 실천할 때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행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낚시꾼은 말합니다. 낚시든 인생이든 채움과 비움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꿈꿔야 한다는 것을.